하겠습니다.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는 걸 창조해 주셔서 이제 정말 세계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아마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키우시는 분들 혹시 자녀들하고 참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래서요 한국교총 선생님들 한 5천여 분을 상대로 해서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어떤 부분이 좀 잘 대화가 안 되시냐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 즉 이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너무 떨어진대요. 떨어져서 참 큰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발 자유화 뭐 이거 있잖아요. 두발 자유화 문제를 토론할 때 학생들이요 이 두발이라는 거를 몰라서 두 발로 두 다리로 이해한대요. 두 발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한자로 이제 머리 두자에다가 이제 두 발이지 않습니까? 이 면발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두 발을 두 다리로 이해하는 학생이 있대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그 두 다리라고 꼬치구이 그 체인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또 영향을 받았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초등학생들이 뭐 거기 갈 일이 없고. 자, 그리고 시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욕하세요? 라고 했더니 왜 시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건의 어떤 시작점, 시발 이거를 몰라서 선생님이 왜 욕하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저 초창기 택시 이름이 시발 택시였어요. 네네, 그렇죠. 시발 자, 택시. 족보, 집안에 그 어떤 가문에 있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가 뭔지 아냐고 애들아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족발하고 보쌈 세트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족보. 야, 족발 보쌈 세트를 족보라고 그런답니다. 자, 벌목. 이 나무를 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벌목. 이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벌의 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왕복 3회 해라 이야기를 하니까 왕복이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묻는 학생이 있대요. 야, 너 왕복 3회 해.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해. 그럼 왕복 대신 뭐 쓰는 용어가 있을 텐데 네.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성교제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네? 그게 뭐예요? 데이트. 데이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정말 이게 뭐 그동안 이 문제가 거듭 지적돼 왔지만 이 학생들의 어떤 이 문해력,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뭘 이야기를 하면 단어를 설명해 주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런 단어다. 우리가 왜냐하면 한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네. 책을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보면 전부 다 문자도 보면 무슨 짧은 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모티콘 쓰고 그다음에 뭐 줄임말 쓰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다 TV만 보다 보니까 이 TV의 어떤 이 예능 프로 이런 데서 뭐 저렇게 이 어려운 이야기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독서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인터넷 디지털 문화의 확산 생활화 이게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또 책을 읽고 뭐 하는 건 해야 될 텐데 네. 참 걱정이네요. 저 정도 되면.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프랑스를 잠깐 다녀왔어요. 네. 그랬더니 프랑스에서는요, 학교에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전부 다 휴대전화를 다 맡긴답니다. 다 맡기고 수업 끝나면 찾아가고.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절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요, 아예 학생들한테 휴대전화를 못 갖게 한답니다. 그걸 법으로 정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들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못 쓰도록 하는 게 인권 침해다라고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제기를 했어요. 네. 10년 만에 참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지 뭐 10년 만에 그 인권 침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하고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학생 인권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를 했는데 네. 옛날 조희연 전 교육감이 소송을 해서 그렇죠.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자, 지금 그래서 이번에 조전혁 후보가 학생들 등교할 때 휴대전화 전부 다 맡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뭐 수업하는 거 찍어갖고 딥페이크라고 그래서 막 나치 사진 같은 걸로 조합해서 올린다든지 예.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지금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요즘 학생들이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말이에요.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심해봐야 된대요. 뭘 의심해봐야 되냐면 디지털 도박. 혹시 도박을 하는지 의심해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게 휴대전화로 도박을 많이 빠져서 그걸로 인해서 꽤 고생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혹시 집에 자녀가 엄마 용돈 나 요즘 부족해 뭐 이런 게 이야기하면 혹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 나중에 이제 정말 이번 선거 때 여러분 조전혁 후보를 찍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정말 학교에 등교할 때 휴대전화 다 막히고 그다음에 수업하고 끝나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국이나 몇몇 그 선진국에서는요. 네. 직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직장 들어갈 때 미성년자 학생이 아니고요.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아예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갔다가 네네. 출근할 때 맡기고 들어갔다가 퇴근할 때 찾아 나오는 직장도 있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갖고 들어가면은 근무 중에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그 선진국일수록요. 네. 그 노동 문화랄까 근로 윤리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뭐 연속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일본도 뭐 비슷하던데요. 보면 뭐 이 근무하면서 그냥 농담 싼치게 하고 뭐 카톡질하고 뭐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요 보면 이 OECD 기준 뭐 보면 이제 노동 시간은 뭐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길다 이거예요. 연 2,000시간. 근데 반면에 노동 생산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뭐 서유럽 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 보니까 일할 때는 6시간이 파트타임 근무도요. 네네. 일할 때는 일만 화끈하게 하고 나와서 또 즐길 때는 즐기고 맞아요. 뭐 이런 게 딱 맺고 구분이 끊는 돼 게 좀 있죠. 분명한데 네. 우리는 좀 그런 게 안 돼요. 네. 근데요, 최근에 어른들도 이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저 용산 쪽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단어요? 독대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고 독대. 합니다. 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독대라 하자고 그랬는데 네. 그게 뭐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뭐 지금 아재 개그예요? 아니면 그럼 진심으로? 알아서 하시고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른도 문해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대라는 말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독대는 두 분이서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자는 겁니다. 뭐 들이받자는 게 아니고요. 대화하자는 거니까 그 문해력을 좀 키우셨으면 하는 그런 아재 개그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금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 좀 바꿔주세요. 저 신진우한테 제발 재판 못 받겠어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왜냐하면 신진우가 이화영이 9년 6개월 때렸대요. 네. 저도 또 때릴 것 같아요. 두려워요. 바꿔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돼, 어렵다.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유가 없다. 재판부 재배당을 재판부가 오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말이 안 됩니다. 이 재판부가 이미 추첨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동일 사건은 동일 재판부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뭐 백지 상태에서 새로 한다고요? 그럼 어느 세월에 다 하게요. 웃기는 참 논리를 들이댔는데 오늘 재판부가 안 된다고 오늘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열심히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은 싱가포르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방문 중에 있는데 싱가포르의 일간지하고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이 꽤 관심입니다.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개혁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느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내간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국민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하고는 글쎄 잘 만나시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과 만나서 국민의 힘으로 뭔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중국이 1,400km에 달하는 삼중 철조망을 지금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북중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설치를 했고, 북한이 이제는 거대한 수용소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탈북자들도 잘 못 넘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요. 그런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참 제가 아침 눈뜨기가 두렵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뭐가 터졌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요즘 무슨 뭐 김대남이다, 누굽니까? 명태균이다, 뭐 지금 국감에 지금 뭐 또 터진다, 뭐 등등 참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요, 김대남 씨가 지금 서울보증보험 감사를 그만뒀는데 또 다른 언론 매체하고 또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김건희 여사가 용산 십상시와 같은 어린애들을 쥐락펴락한다. 거기에다가 지난 이 대표 경선 때 용산에서 보수단체들을 대거 불러서 네. 뭔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반한동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요, 명태균 씨가 이제는 거의 대통령을 겁박하는 수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이번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여러 군데서 놨습니다. 아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 옛날 보좌관 출신 강혜경 씨, 여기도 지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거의 지금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수사하면 한두 달 안에 탄핵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런 인간하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자기 과시욕이 너무 센 사람인데, 요 이야기와 함께, 자, 이재명이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벌써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밑에 있는 자율구독료 후원 계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